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뭐가 있어? 거기는 역사와 전통이 부족해. 옥스퍼드 강의실에서 그녀는 도발적인 발언으로 교실에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교수는 그 즉시 자료들을 들고 나타나며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연이 무엇인지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말이에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학생으로 옥스퍼드라는 영국의 유명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프랑스 사람인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죠. 제 생각에는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월요일 아침, 저는 잠에서 깨어나 거울을 보며 짧은 갈색 머리를 빗고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읽어야 할 것들을 끝내느라 파란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란색 재킷을 단정히 입고 무거운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오늘은 로렌스 교수님의 수업에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주제를 시작하는 날이었거든요. 교실은 높은 창문들이 있는 오래된 건물에 있었고 앉으면 삐걱거리는 나무 책상들이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진지한 표정의 옛 교수님들 사진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로렌스 교수님이 제가 얼마나 똑똑한지 볼 수 있는 앞자리에 앉았어요. 로렌스 교수님은 회색 머리에 친절한 눈빛을 가진 나이든 분이셨어요. 그분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끔찍한 전쟁 이후 한국이 어떻게 강하고 성공적인 나라가 되었는지 설명하고 계셨어요. 한국이 가난한 나라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핸드폰, 자동차, 음악을 만드는 나라로 성장한 과정을 보여주는 차트들을 보여주셨죠. 뭔가 불편한 감정이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한국 같은 나라들이 프랑스, 영국, 일본 같은 나라들만큼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어떤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배웠고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손가락에 은반지가 빛을 받아 반짝이며 제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은 그냥 미국이 도와줘서 운이 좋았던 거 아닌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들은 프랑스나 다른 진짜 강대국들처럼 오랫동안 중요한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교실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로렌스 교수님은 제 말에 놀란 표정을 짓고 계셨죠. 저는 제가 대담한 말을 했다는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교실 건너편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도전하는지 보려고 고개를 돌렸어요. 알렉스라는 키 큰 남자애였어요. 그는 짙은 갈색 머리와 진지한 녹색 눈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의자에 똑바로 앉아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알렉스가 계속 말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현명한 계획을 통해 전쟁 후에 나라를 재건했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누군가가 나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고 특히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그랬죠. 로렌스 교수님은 알렉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한국 역사에 대한 사실들을 더 추가해 주셨어요. 한국은 유럽보다 먼저 금속 인쇄술을 발명했어요. 로렌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자기만의 알파벳을 만들었고 세계 문명에 많은 기여를 했어요. 저는 공책을 내려다보며 여백에 화가 난 작은 동그라미들을 그리고 있었어요. 왜 그들은 한국이 마치 제 나라와 동등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제 믿음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나라 같은 곳들이 최상위에 있어야 했어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20쌍의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는 조용한 교실에 앉아 있으니 저는 좀처럼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의심이었죠. 만약 제가 틀렸다면? 만약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전체 그림이 아니라면? 로렌스 교수님이 수업을 계속하셨지만 저는 거의 듣지 못했어요. 제 마음은 새롭고 불편한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제 머릿속에 있던 깔끔하고 정돈된 어떤 나라들은 중요하고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푸른 잔디 캠퍼스를 혼자 걷고 있었어요. 오래된 돌 건물들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높이 서 있었죠. 보통 이곳을 걷는 것은 저를 중요하고 특별하게 느끼게 했는데 오늘은 그저 혼란스러웠어요. 알렉스는 제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제가 전체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도전했어요.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그가 단지 의견이 아니라 사실들로 그것을 했다는 거였죠. 저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마치 제 발 밑의 땅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단단하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 편안한 세계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하려고 하고 있었죠. 앞으로의 여정은 저에게 다른 나라들,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자신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 거였어요. 사흘 동안 저는 로렌스 교수님 수업에서 있었던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알렉스의 말이 생각날 때마다 제 속이 답답하게 조여오고 있었죠. 저는 제가 틀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제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고요. 목요일이 되었고 저는 다시 로렌스 교수님 수업에 가야 했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었죠. 짙은 파란색 스웨터와 제가 좋아하는 검은색 바지였어요. 강하고 자신감 있게 보이고 싶었거든요. 머리를 손질하는데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였고 행운을 빌며 할머니의 은반지도 끼고 있었어요. 교실 밖에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밤새 한국에 대해 공부했거든요. 거울 앞에서 할 말도 연습했고요.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번에는 교실 분위기가 달랐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 몇몇 학생들이 저를 보다가 재빨리 시선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높이 들고 평소 자리에 앉았어요. 알렉스가 교실 건너편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게 보였죠. 그는 저를 쳐다보지 않고 있었어요. 로렌스 교수님은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더 이야기하면서 수업을 시작하셨어요. 오늘은 한국, 일본, 미국이 안보를 위해 어떻게 협력하는지 설명하고 계셨죠. 교수님은 화살표가 있는 지도들을 보여주며 이 나라들 사이의 협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지역 안보에서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로렌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군사 기술과 전략적 위치는 그들을 핵심 동맹국으로 만들었죠. 제 손이 스스로를 멈출 수 없이 번쩍 올라가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하지만 교수님,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그냥 운이 좋았던 작은 나라일 뿐이에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프랑스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진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죠. 교실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로렌스 교수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뒤부와 양, 그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들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다시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를 고치고 있었거든요. 그가 더 말하기 전에 알렉스가 나섰어요. 말이 한국은 파괴적인 전쟁 후에 스스로를 재건했어. 그가 말했어요. 그들은 단 한 세대 만에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변화했어. 그건 운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노력과 계획이었어. 뭔가가 제 안에서 툭 끊어졌어요. 그가 누구길래 저한테 강의를 해요? 저는 너무 빨리 의자에서 일어나서 공책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었어요. 내가 뭘 아는데? 제가 말했어요. 한국은 항상 더 큰 나라들에 의존해왔어. 미국이 보호하기 때문에만 중요한 거라고. 로렌스 교수님은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셨어요. 실제 데이터를 살펴봅시다. 그가 발표 자료로 돌아가면서 제안했어요. 그는 한국의 경제 성장, 군사력, 전 세계적인 문화적 영향력에 관한 차트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지 않았어요. 각각의 사실이 개인적인 공격처럼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제 몸 전체가 부끄러움과 분노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세계가 특정한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일부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국가들보다 더 중요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제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어요. 프랑스도 점령을 견뎌냈죠. 로렌스 교수님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재건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특히 그들이 얼마나 빨리 발전했는지 때문에 주목할 만합니다. 어떻게 감히 프랑스와 한국을 비교해요?
그 말이 저에게서 터져 나왔어요.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생각 없이 저는 일어나서 알렉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뭘 하려고 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를 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알렉스는 재빨리 일어났어요. 그는 마치 서툰 아이를 피하듯이 쉽게 옆으로 비켜섰고요. 저는 앞으로 비틀거리며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누군가 숨을 들이켰죠. 로렌스 교수님이 날카롭게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엔 모든 일이 아주 빠르게 일어났어요. 캠퍼스 보안 요원이 문에 나타났어요. 로렌스 교수님이 진지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고요. 학생들은 쳐다보고 있었는데 일부는 무서워 보였고 다른 일부는 저를 위해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뒤부와 양, 지금 당장 교실을 나가야겠어요. 로렌스 교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보안 요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물건들을 모으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죠. 문까지 걸어가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여정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고요. 제 완벽한 학생 이미지는 산산조각이 났어요. 복도에 나와서 저는 차가운 돌벽에 기대고 있었어요. 제가 뭘 한 거죠? 저는 이전에 그렇게 통제력을 잃은 적이 없었어요. 저는 항상 완벽한 학생이었고 항상 통제된 상태였어요. 혼자 캠퍼스를 가로지르며 걷는 동안 옥스퍼드의 아름다운 오래된 건물들은 더 이상 마법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회색 하늘이 제 기분과 딱 맞아떨어지고 있었죠. 저는 제가 심각한 곤경에 처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을 위협하고 옥스퍼드에 남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유명한 학자가 되겠다는 제 꿈이 끝날지도 몰랐어요. 가장 최악인 건 깊은 내면에서 작은 목소리가 불편한 진실을 속삭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한국에 대해 틀렸다면, 만약 제가 전체 세계를 보는 방식에 대해 틀렸다면, 교실에서의 싸움이 있은 지 사흘 후, 저는 학장실 밖에 있는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차고 있었고, 걱정으로 속이 꽉 조여오고 있었죠. 복도는 벽에 걸린 큰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 외에는 조용했어요. 시계의 매소리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문이 열리고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쓴 여자분이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마리 뒤부아, 이제 들어오세요. 저는 긴 테이블 뒤에 앉아있는 5명의 교수님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로렌스 교수님도 거기 계셨죠. 그의 표정에서는 화가 났는지 아닌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치마를 매만지며 침착해 보이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수석 교수님인 윌슨 학장님이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뒤부와 양 로렌스 교수님 수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야겠군요. 이런 행동은 옥스퍼드에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제 신발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신발이 매우 흥미롭게 느껴지고 있었죠. 누구의 눈도 마주칠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큰 방에서 작게 들리고 있었어요. 제가 자제력을 잃었어요. 그렇게 했으면 안 됐어요. 윌슨 학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지금까지 당신의 학업 기록은 훌륭했어요. 하지만 일어난 일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다음 20분 동안 교수님들은 저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무엇이 알렉스에게 대항하게 만들었는지, 한국에 대한 제 발언이 왜 부적절했는지 이해하는지. 마침내 윌슨 학장님이 그들의 결정을 발표하셨어요. 저는 학기가 끝날 때까지 3개월 동안이나 정학처분을 받았어요. 하지만 특별과제를 완료하면 다음 학기에 돌아올 수 있었죠. 한국의 역사, 문화, 국제관계에 대해 연구하게 될 겁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정학기간이 끝날 때 이 위원회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될 거예요.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처벌은 제가 무시했던 바로 그 나라를 공부하는 것이었어요. 잔인한 농담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사무실을 나오면서 밝은 봄 햇살이 이렇게 끔찍한 날에 어울리지 않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제 완벽한 학생 생활이 망가져 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결심을 했거든요. 이 과제를 해야 한다면 완벽하게 해내겠다고요.
실수를 했더라도 여전히 똑똑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대학 도서관은 거대했어요. 닿는 높은 책장들이 있었고 창문으로는 햇살이 줄기처럼 들어오고 있었죠. 저는 아시아 역사 섹션을 찾아서 책장에서 책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한국 역사, 한국 경제, 한국 문화에 관한 책들이었죠. 곧 제 테이블에는 책들이 탑처럼 쌓여 있었어요. 제가 처음 펼친 책에는 화려한 색을, 지붕과 복잡한 디자인을 가진 아름다운 한국 궁궐들의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유럽의 어떤 성만큼이나 웅장해 보였죠. 놀라웠어요. 저는 한국을 새로운 나라로 상상했었는데 이 건물들은 수백 년이나 되었더라고요. 또 다른 책은 1400년대에 일반 사람들이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에 대해 알려주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유럽에서 사용되기 전에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들은 인상적인 천문학 도구와 놀라운 도자기도 만들었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저는 도서관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지속된 일본의 한국 점령에 관해 읽었죠. 일본인들은 한국 문화와 언어를 지우려고 했어요. 이건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가 생각나게 했어요. 어쩐지 저는 다른 나라들도 프랑스처럼 고통받았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 전쟁에 대해서도 읽었어요. 그 전쟁은 나라를 둘로 찢어 놓았죠. 전쟁 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그 다음엔 한강의 기적이 왔어요. 불과 몇십 년 만에 한국이 가난에서 부로 놀랍게 성장한 이야기였죠. 어느 오후 한국 기술 회사들에 관해 읽고 있는데 근처에 누군가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알렉스가 제 테이블 옆에 서 있었죠. 심장이 한 번 뛰어넘는 것 같았어요. 교실 사건 이후로 우리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거든요. 한국 혁신에 관한 책들은 기술 섹션에 있어 그가 화난 것도 언짢아 보이는 것도 아닌 채로 간단히 말했어요. 내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거야. 저는 너무 놀라서 많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고마워. 겨우 대답할 수 있었죠. 알렉스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어요. 그가 왜 저를 도왔을까요? 저는 그에게 너무 무례했고 너무 잘못했었는데요.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도움을 제공했어요. 그날 밤 작은 기숙사방에서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모든 제 노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책에는 중요한 페이지마다 다양한 색깔의 접착식 메모가 붙어 있었죠.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 경제 성장에 관한 차트가 보이고 있었고요.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더 많이 보였거든요. 저는 전쟁으로 헤어진 한국 가족들에 관한 책을 집어들었어요. 일부는 60년 넘게 친척들을 보지 못했대요.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이제 이것들은 단지 사실과 숫자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제 나라 사람들처럼 희망과 슬픔을 가진 진짜 사람들이었죠. 저는 단지 학교 과제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세상을 다르게 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나라들이 풍부한 역사와 독특한 기여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무시했던 사람들에게는 들을 가치가 있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다음 날, 저는 제 프로젝트에 나의 변화하는 관점이라는 새로운 섹션을 추가했어요. 그 안에서 저는 제 견해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와 제가 배우고 있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썼죠. 그것은 쓰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어쩐지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 발표일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어요. 3개월간의 공부와 배움이 꿈처럼 지나갔죠. 이제 저는 제가 처벌을 받았던 그 방 밖에 서 있었는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파란색 폴더에는 제 모든 연구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컴퓨터에는 다채로운 사진과 차트가 있는 발표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거울 앞에서 너무나 많이 연습해서 모든 말을 외우고 있었지만 불려 들어가길 기다리면서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방은 제가 기억했던 것보다 더 작아 보였어요. 5분의 교수님들이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고 표정은 진지했죠. 제가 컴퓨터를 세팅하는 동안 로렌스 교수님은 살짝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어요. 3개월 전,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일부 나라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었죠. 그런데 제가 틀렸어요. 저는 고대 한국의 궁궐과 예술품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자기만의 문자를 만들었는지 설명했고요. 한국이 끔찍한 전쟁 후에 어떻게 재건했는지 보여주는 지도도 보여주었죠. 한국은 단 한 세대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변했습니다. 제가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건 운이 아니었어요. 이건 열심히 일하고 현명하게 계획하고 한국 사람들의 힘이었습니다. 말하는 동안 저는 교수님들의 표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관심을 보이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죠. 로렌스 교수님은 살짝 미소 짓고 계셨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마지막에 왔어요. 제 자신에 대해 배운 것을 이야기해야 했거든요. 제게 가장 큰 교훈은 한국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조용해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나라들의 진짜 이야기를 알지 못한 채 판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 사실 없이 제 마음을 정해버렸던 거죠. 저는 각 교수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모든 나라는 가치가 있고 모든 민족은 우리에게 가르쳐줄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실수는 단지 수업 시간에 무례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거의 아는 것이 없으면서도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마치자 방은 조용해졌어요. 윌슨 학장님은 안경을 고쳐 쓰시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감사합니다, 듀부아 양. 당신의 연구는 인상적이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성찰이 진정한 성장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다음 학기에 수업으로 돌아와도 좋습니다. 그 방을 나오면서 저는 몇 달 만에 더 가벼운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봄 햇살이 복도의 높은 창문을 통해 쏟아지고 있었죠. 학생들이 웃고 이야기하며 지나가고 있었고요. 곧 저도 그들 사이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캠퍼스 잔디밭 밖에서 저는 나무 아래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익숙한 인물을 발견했어요. 알렉스였죠. 잠시 망설인 후 저는 그에게 걸어갔어요. 제 그림자가 그의 책 위로 드리워지자 그가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잠시 동안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 다음 저는 여러 번 연습했던 말을 꺼냈어요. 연구를 도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내가 행동한 방식에 대해 미안해. 알렉스는 책을 덮었어요. 발표는 어땠어? 학교로 돌아올 수 있게 됐어. 제가 말했어요. 잘 된 것 같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디 위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저는 치마를 매만지며 조심스럽게 앉았죠. 한국을 사랑하는 할머니가 계셨어. 알렉스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명백해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어. 어떤 장소나 사람에 대해서도 항상 더 배울 것이 있지. 우리는 한동안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주변으로 옥스퍼드의 아름다운 오래된 건물들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높이 서 있었죠.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미국,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그리고 수십 개의 다른 나라들에서 온 학생들이요.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 자신만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어요. 그 후, 저는 창가에 서서 석양이 돌 건물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죠. 제가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요. 제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다른 나라들, 다른 사람들,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배울 것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 저는 중요한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진정한 지혜는 당신이 실제로 얼마나 적게 알고 있는지 깨달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요. 공책을 3페이지로 펴고 쓰기 시작했어요. 편견에서 이해로 가는 나의 여정. 이 이야기는 말할 가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